그렇죠? 안녕하세요. 자유TV의 자유입니다. 반갑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방송사고가 났네요. 캐논이라는 카메라가 잘 안 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애플사에 나온 핸드폰으로 지금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30분 정도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름은 이민희라고 합니다. 영광에서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이면서 묘량면이라는 곳에서 그 깨움 마을학교라고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소 이제 생소하실 겁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단어적 의미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좀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좀 설명해 주시는 건 어떤 건가요? 마을교육 공동체 말씀하셨듯이 생소하실 텐데요. 마을 더하기 교육 더하기 공동체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네, 우리 교육을 지역과 함께 마을과 함께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즉 그 기존의 교육은 이렇게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이다 보니까 대단히 획일화되고 표준화되고 또 중앙 집권적이고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의 교실 밖에서의 배움, 지역과 함께하는 배움, 그러니까 지역과 함께하는 배움을 하면 다양한 배움이겠죠. 교실 안에서 교과서를 통해서만 배울 수 없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들을 지역 주민과 학부모가 참여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걸 지향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인디안 속담 속에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그렇죠. 강한다는 그런. 그러면 지금 우리 마을교육 공동체는 전남 도입을 하고 우리 영광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마을교육 공동체는 이제 그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2010년도에 이제 경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거는 이제 기존의 공교육, 학교 교육에 대한 어떤 성찰적 평가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죠. 기존의 공교육은 지식 중심이고 획일화되고 표준화된 이런 경향이었는데 그런 교육이 새로운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지 않다. 그래서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획일화해서 다양화된 교육으로 그다음에 표준화된 교육에서 개별화된 교육, 개개인의 특성과 자아를 존중하는 이런 교육으로 바꾸자라고 하면서 이걸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마을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마을 학교라는 거를 만들게 돼요. 교육청을 중심으로. 전남은 조금 늦어서 전국적인 흐름보다 2015년도에 전남 도교육청이 처음으로 마을학교 사업을 시작을 했고 지금 전남의 22개 시군에 250개가 넘는 마을학교들이 학교 교육과 다양한 연계를 가지고 이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죠. 영광에는 현재 5개가 있어요. 저희 포함해서. 그러면은 이제 이미 대표님께서 하고 계시는 학교 이름이 묘량 중앙초등학교하고 주로 연계해서 아이들 교육에 참여하고 있죠. 이름이 깨움 마을학교. 깨움. 네. 깨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늦잠자니까. 그 묘량 중앙초등학교 2009년에 폐교 통보 받았었고 그거를 지역 주민의 힘으로 지금 회생해서 현재 많은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걸 하던 당시 학부모들 중심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학부모지만은 아이들 교육 문제는 학교만의 문제, 별로 지역 주민으로서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관심 없는 사람들을 좀 깨워보자. 관심을 환기시키고 지역의 교육 문제, 아이들의 교육 문제가 단순히 그냥 학교만의 의무가 아니라 이렇게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되는, 아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한 것처럼 함께 해야 되는 대단히 소중한
일이구나라는 거를 조금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가치에 대해서. 그런 고민하면서 아마 깨우매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 저처럼 잘 모르는 정치인들 오늘 깨어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깨어나도록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가 좀 생소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제 마을 공동체 지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을 공동체와 마을 교육 공동체가 조금 결이 다르게 들리지만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가 있어요. 이게 좀 어렵긴 한데 네네.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냐면 저도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네. 처음 할 때 저 나름대로 정리한 거는 마을 교육 공동체, 즉 교육이 가운데 들어간 건 즉 학교 교육하고 많이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한민국은 이렇게 교육이 일반 자체하고 교육 자체하고 분리돼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를 직선제를 통해서 교육감을 선출하고 교육청이 이렇게 교육을 주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 행정하고 교육 행정은 완벽하게 분리된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교육청 쪽에서는 이런 마을과 관련된 일을 할 때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거고 일반 행정 쪽에서는 그냥 마을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 용어를 어떤 용어로 이렇게 부르느냐는 양쪽 기관의 이렇게 특성과 차이에서 기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마을 교육 공동체는 학교 교육하고 많이 연관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교육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어쨌건 공동체, 즉 연대와 협력과 호혜와 상호작용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자, 삶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근본적인 지향과 가치는 같은데 일을 추진하는 방식이 학교하고 관련해서 일을 추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이 분리된 시스템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도 보면 하나의 이제 평생교육 차원에서 진행되는 계속해서 그 정주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에 대한 자아실현을 통해서 그 마을에 대한 정주 여건으로서 삶의 질이라든지 이걸 높여가자.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제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마을 교육 공동체도 우리가 그 마을 안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 또 어른들과 같이 연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이주의, 육식이주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람다운 아이로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걸 굳이 지금은 제가 그런 생각을 보니까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이나 센터장은 그 행정 실장님이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를 만약에 우리가 만들면 이건 따로 별도의 삼지대로 놔야 된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예시가 있다 한다고. 그러니까 마을 교육 공동체, 즉 학교 교육하고 교육도 학교만의 힘으로, 학교 선생님들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마을 교육 공동체도 아이들을 마을에서 키워서 그 학교 졸업과 동시에 땡 이게 아니잖아요. 네. 어차피 사람은 평생 배워야 되니까 말씀하셨듯이 평생 교육하고도 이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일부는 대학을 가기도 하지만 일부는 취업을 하기도 하고 다른 어떤 새로운 삶을 어떤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성인으로서. 그러니까 결국 일자리 문제나 아니면은 그 청년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관이 돼야 되고 즉 마을 교육도 다양한 삶의 분야하고 연관이 되려면 결국은 이거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 조례라든가 마을교육 공동체를 이렇게 잘 활성화하기 위한 무슨 조직, 중간 지원 조직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220개 넘는 지자체들이 많이들 도입하는 추세. 도입하고 있고 광역 단위는 이미 대부분 다 도입이 됐고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 조례, 그 다음에 중간 지원 조직들이 도입이 됐고 이것이 시군 단위, 읍면동 단위까지도 이것을 만들어서
광역 단위의 중간 지원 조직, 그다음에 시군 단위의 중간 지원 조직, 읍면동 단위의 마을교육자치회 실현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자라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영광은 그게 좀 없죠. 자, 네. 그래. 그럼 또 여기서 또 제가 또 혼나야 되겠네요. 아까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 조례가 도는 돼 있지만 네네네. 아직 연관은 네네네.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네, 아마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교육 공동체가 너무 생소하다 보니 지금 있는 마을 공동체 지원 조례도 가능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 또 이렇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미 선생님 말씀드렸더니 마을 공동체 지원 조례는 정확하게 도 조례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게 확실하겠네요. 지금 마을 교육 공동체 지원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네. 이제 영광에서는 제대로 된 토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이거를 중요한 아젠다로 삼아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토론의 그 결과가 영광은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 조례는 따로 두지 않아도 마을 공동체 지원 조례로 다 가능하다라고 그 지역사회 의견이 모아진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기존의 마을 공동체 지원 조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간다면 저는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지금은 그것이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절실한가에 대해서 아직 영광은 이제 구체적인 토론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 시작해야 하는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섣불리 어떤 결론의 지점을 두고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왜냐하면 어떤 논의가 성숙하기도 전에 그것이 맞냐 틀리냐,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 조례가 마을 공동체 지원 조례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닌데 마치 대립되는 것처럼 이렇게 따지게 되기 시작하면 되게 힘들어질 것 같아요. 논의가.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마을 공동체 관련해서도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들은 어느 정도 지난번 TV에서도 나와서도 인식에 좀 공유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대부분의 지금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이런 정부 정책이라든지 또 우리 조례위에서 이루고 가는 주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중간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걸 갈 수 없다 이렇게 다 판단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마 전문가 집단이 이걸 계속 끌고 가야만이 그런 경험에 대한 숙련도에 대한 완성도 이것 때문에 그런데 마찬가지로 마을교육 공동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좀 마을 교육에 대한 공동체 아젠다를 좀 잘 끌고 가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예를 들어주면 이제 전남에서는 순천이 제일 독보적인. 그러니까 이제 순천 같은 경우는 순천시의 정책이 교육도시를 표방하면서 이렇게 그 전남의 22개 시군 중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법 제도적 정비, 그다음에 중간 지원 조직의 설치, 그 중간 지원 조직의 설치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천시가 이렇게 관이잖아요. 관이 민간을 중심으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뒤에서 뒷받침하는 역할, 관 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면서 다양한 그 정책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순천 그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센터는 민간 위탁의 형태이긴 한데 굉장히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이 뒷받침을 해주고 순천시의 평생교육과가 거의 한 몸처럼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순천 같은 경우는 그런 중간 지원 조직의 어떤 이렇게 그 마중물적인 역할, 그 다음에 순천시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그 다음 이것이 어우러져서 순천시 안에 있는 다양한 교육에 관련되고 있는 다양한 부문과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각 의제별, 주제별로
늘 이렇게 모여서 토론하는 이런 모임들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의제도 발굴이 되고 정책도 발굴이 되고 또 그게 바로바로 그 중간 지원주를 통해서 시에 제안이 들어가면 시에서 그거를 그 바로 논의해서 반영할 거는 즉각적으로 반영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구조 있지요. 굉장히 유연하고 탄력적이면서 기동성 있는 이런 구조가 가능했던 거는 순천시가 시의 비전, 그러니까 순천시의 비전으로 교육도시, 생태도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생태 못지않게 교육에도 굉장히 많은 힘을 쏟고 있어서 가능한 것이죠. 이거를 역으로 다시 뒤집어서 영광의 현실에 비춰본다면 영광이 영광교육의 비전을 뭘로 두고 있냐, 영광군이 영광교육의 비전을 갖고 있는가,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정책과 계획이 있는가, 이런 의지, 그 다음에 계획, 실행 능력 이런 거에 따라서 영광교육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순천이 자주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이제 강강도에도 나왔었고, 작피디도 나왔어도 강강 삼천동에 맞게 순천이 잘 이렇게 끌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교육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또 아동 친환도시 또 인증 관련해서 마지막 객스 때도 또 순천에 가 있어요. 순천은 이제 그 생태 돌봄, 그러니까 생태 교육, 그다음에 아동 돌봄, 그다음에 청년, 관광 이런 각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가 그만큼 민간의 협력이 정말 잘 되는 굉장히 다차원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 이것이 가능했던 거는 그런 역량, 민간의 그런 역량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민간의 역량을 신뢰하고 민간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뒷받침하는 뒷배 역할을 하고 있는 관의 역량도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순천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민간이 협력하는 좀 모범적인 사례로 많이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그게 그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꼭 정책들이 이렇게 변하는데, 그렇죠. 근데 순천은 제가 이제 그 이전하고 이제 지금 허석시장인가. 그렇죠. 근데 그거하고 바뀌었어도 그 기조가 안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어떤 행정이 주도하고 행정이 이렇게 밀고 나갔다고 하면 자치단체장이 변하면 바뀔 텐데, 그래서 민간 법원에서 특히 이제 민의 주도적으로 가면은 저렇게 아까 말씀 교육 같은 거 민연이 대계라고 했는데 흔들려서 가는 거구나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영광을 좀 진단해 보자면, 아까 먼저 저고 조례에 관련돼서는 아직 저희들이 이제 걸음마 뛰는 수준이니까 이제 그 정도는 하고, 그렇다 본다면 우리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그 틀 안에서 우리 지역에서 그런 본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 왔다고 보시면 될까요? 제가 그 영광교육참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거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만큼 교육에 대한 관심은 다들 있으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그러한 다양한 관심사들을 이렇게 엮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라든가 그런 어떤 엮어낼 수 있는 공통의 아젠다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영광 교육 문제는 늘 뒷전으로 이렇게 중요한 의제가 되지 못하고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그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큰 틀에서 보자면 결국은 아이들을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자라고 하는 건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안에는 저 같은 학부모도 있고 의원님 같은 정치인도 있고 또 아동센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 방과 후 체험활동 들어가는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고 또 학교 선생님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면사무소 공무원이나 구청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지역사회가 함께 키운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아이들 교육에 관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층과 사람들과 주체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좀 끌어내고 같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영광교육의 공통의 아젠다, 그거를 뭘로 형성할 거냐,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광의 마을교육 수준, 지금 현재 현주소가 어떤가 이렇게 묻는다면 그런 공통의 아젠다를
형성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냥 그렇게 그래. 그렇게 그런 역할을 사실은 교차미가 그런 역할을 하고자 했는데 조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연관 교육비전 토론회도 했었지만은 이제 지속 가능하게 이어지지를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그 교차미 연관 교육비전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많구나. 어떤 장만 열린다면 나와서 의견을 이야기할 사람들은 꽤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보면 지금 5개의 마을학교가 지금 이제 진행돼 있고, 그건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 하나의 어떤 가닥이지만, 어떤 아까 처음에 소도에 말씀드렸듯 뭐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마을교육 공동체는 여러 가지 각자의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서 만드는 건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도 그 소도에 이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지식의 전달, 또 입시의 문제, 또 그 입시의 문제는 이후 또 향후 자기 어떤 직업 선택에 있어서에 대한 뭐랄까요, 출세의 문제까지도.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그런 교육의 문제를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좁게 우리가 좀 관통을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말교육 공동체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정말로 이제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전달해서 우리 지역 안에서 머무르고 지역 공동체 안에서 계속 성장해나가는 그런 또 청소년, 청년, 또 미래의 주역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지점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참 고민이 되거든요. 네, 저희 이제 저가 하는 마을학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어린이 농부학교라고 있습니다. 묘량 중앙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연중 농사를 짓습니다. 또 지역의 어르신 농부들과 함께 하지요. 거기에 참여하는 어르신 농부 80대 노인인데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3가지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 첫 번째 학교 교육, 두 번째 가정 교육, 세 번째 사회 교육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배우신 분이 아니에요. 어르신이 어르신인데 가정 교육, 사회 교육, 학교 교육이 필요한데 당신이 보시기에는 학교 교육도 좀 문제가 있긴 한데 가정 교육, 사회 교육은 거의 실종된 거 아니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 교육, 사회 교육이 중요하다. 즉 우리가 마을 교육 공동체를 하자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 교육을 학교에만 맡겨놓지 말고 가정과 사회가 본연해야 되는 역할을 제대로 하자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과 사회가 해야 되는 역할을 제대로 한다라고 했을 때 가정의 영역에 있어서 부모가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이죠.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겠다. 내 애를 어떻게 뭘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진짜로 부모의 등을 보고 크는 존재를 하잖아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부모가 모범적으로 살면 돼요. 그런데 어쨌건 그런 가정교육이 안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사회가 이렇게 사회 전체의 어떤 시스템과 분위기가 아이들한테 안전망이 돼주지 못하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잖아요, 미래가. 우리 사회가 안전망이 못 돼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안전망이라 하면 단순히 복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끔 하는 뒷배가 돼줄 필요가 있잖아요, 어른들이.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러지 못해요. 인서울에 성공하면 성공한 인생이고 그렇지 않으면 루저 취급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 과연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본다면 교육이 그냥 학교만 교실 안에 교과서 공부로만은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죠. 이런 사회도 변화해야 되고 가정도 변화해야 되고 이제 이런 관점을 잘 가지는 게 중요하고 특히 마을교육 공동체는 어쨌건 사회교육의 회복, 사회의 역할, 교육에 관여하는 사회의 역할, 영광교육이 잘 되려면 영광사회가 아이들의 안전망이 돼줘야 돼요. 꿈을 펼칠 수 있고 넘어져도 일으켜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사회가 됐을 때 애들이 대학 갈 친구들은 대학 가고 지역사회에 남아서 취업할 애들은 취업하고 또 객지에 나가서 대학 갔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지역으로 귀환해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두렵지 않고 이렇게 사회가 되는 게 사실은 마을교육 공동체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교육과 사회, 청년 정책,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연결을 사실 그 군청이 알아서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가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정형화된 교육의 틀을 이제 어떻게 깨우는 거 이게 하나의 과제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이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제 어떻게 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깐만 지금 방송 중에서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질 거냐 이런 노력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6.1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우리 이제 정치권의 우리 말동공체, 마을학교 이런 분야 이거 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간단하게 정리바라. 네, 중앙부터 지방까지,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네. 지역의 정치인까지 모든 정치인들이 다 나올 때마다 입시 경쟁 위주의 아이들 교육, 아이들의 삶을 지옥으로 내모는 교육을 바꾸겠다 말을 했지만 현실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도 커지고 있죠. 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도시와 농촌의 격차로 본다면 영광은 10세 중에서도 10세지 않습니까? 지방이면서 농촌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이 영광 지역의 정치인들의 책무가 저는 굉장히 높다 생각해요.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우리 지역의 정치인이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역의 교육 문제에 좀 몰두해서 좀 우리 지역의 미래와 관련된 직결된 문제니까 몰두해서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관심 있게. 그리고 지역 교육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와 세력들,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마이크를 주고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소통되고 또 정책으로 반영된 이런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를 이제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이제 갖추느냐 갖추지 않느냐 여기에 영광교육의 성패가 저는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의견들이 모아져서 그것이 정책화되고 그것이 실행되는 이렇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희망이 있다. 그래서 이제 떠나지 않는 영광, 그러니까 아이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영광, 그 다음에 설사 넓은 세상에 나가더라도 다시 언제든지 돌아오는 게 두렵지 않은 영광이 되지 않으면 이제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 있게 사고했으면 좋겠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울림이 좀 큽니다. 교육을 말하지 않는 정치, 또 교육의 문제를 몰두하는 정치, 교육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정치, 교육의 성패가 우리 영광의 미래가 있다. 우리 이미 선생님의 말씀이 큰 울림으로 제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보고 있는 우리 영광 국민들께서도 이 교육의 문제를 정말 우리 지역의 문제에 가장 큰 고민으로 생각하시고 이번 6.1 지방선거 중에서도 각 후보자들에게 교육의 문제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달라고 문자 또는 전화로 요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같이 인사할까요? 네네네. 안녕. 네. 안녕.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